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지는 않지만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지만 종일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8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한데요.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울진 15도, 포항 19도, 경주 20도로 어제만큼은 아니어도 봄을 즐기기엔 좋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하셔야겠는데요. 기온차가 7도에서 12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마음껏 창문을 열어두셔도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울진 8도, 포항 10도, 경주 8도, 한낮에는 영덕 17도, 포항 19도, 경주 20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도 구름 지나다가 오후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9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서도 종종 구름만 지나며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1에서 3m로 오전에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포항 지역 당선자 2명은 여소야대로 지역 발전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남울릉의 박명재 당선자는 포스코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포항 북의 김정재 당선자는 주변 인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포항 남울릉의 박명재 당선자는 4가지 현안을 꼭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첫 번째로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립을 꼽았습니다. 박 당선자는 포스코의 어려움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화력발전소의 긍정적인 기획재정부와 어정쩡한 산업자원부, 법규를 바꿔야 하는 환경부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은 갖다가 발벗고 나서겠다. 법령이 개정이 됐든 설득이 됐든 예산 확보가 됐든 하겠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그대로 남기를 희망한 박 당선자는 블루밸리 국가산단 조성과 동해안 발전본부의 확대,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의 기획재정부에 대해 그 얘기는 위에는 모르지만 실장하고 예산실장, 국정장관은 거의 합의를 봤어요. 대구 경북의 유일한 여성 국회의원이 될 포항 북구의 김정재 당선자는 지역 기반이 없어 주변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들한테 제 선거 기조, 제가 하고자 하는 선거 분명히 설명드리고 따르면 도와주시고 안 따르면 못 도와주시는 거죠. 희망상임위원회로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꼽은 김 당선자는 기초위원회의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동해안발전본부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럼 실질적으로 기능이나 규모면에서 확대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박명재, 김정재 두 당선자는 여소야대로 교부세 확보 등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으로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며 민심 추스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 상공회의소는 어제 경주 힐튼 호텔에서 김석기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는 김 당선자 외에도 경주 지역 상공인과 시도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경주의 미래 발전과 화합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한편 김석기 국회의원 당선자는 어제 이영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왕지구는 현재 학교 부족으로 과밀 학급과 통학 안전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황남초등학교의 용왕지구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경주시는 포항시와의 상생 프로젝트인 형산강 환경타운 조성 사업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307억 원을 투자합니다. 1차 사업으로 형산 신당 생태공원 조성 공사를 내년 3월 착공하고
물 관련 체험관인 에코리움과 초록여울, 에코허브1 생태경관 전망대 등 다양한 체험 전시시설도 함께 조성합니다. 경주시는 또 물 관련 사업소를 통합 운영하는 물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해 환경 테마 교육과 자원 순환 교육, 생태 관광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취항하겠다는 항공사가 없어 고민에 빠졌던 포항공항이 대한항공의 김포 노선 재취항 결정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적자가 발생하면 포항시가 70%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얻은 결과인데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1,300여억 원을 들여 시설 보관 공사를 마쳤지만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항공사가 없어 개점 휴업 사태를 맞았던 포항공항. 그러나 포항시는 시민 서명운동 등 각계의 노력 덕분에 다음 달 3일부터 대한항공에서 하루 2회 포항 김포 노선을 운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자가 날 경우 포항시가 적자액의 70%를 보전해주는 조건인데 올해 10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렇다고 시 재정을 무한정 쏟아붓긴 곤란한 만큼 앞으로 항공 수요를 얼마나 늘리냐가 관건입니다. 포항시는 공항 건설이 추진 중인 울릉과 제주 등의 관광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저비용 항공사 등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경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운항 노선 명칭에 경주를 포함하는 방안과 포항을 기반으로 하는 소형 항공사 설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와 경북도 또 한국공항공사가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은 충분히 이 타산성이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공항이 그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KTX를 타고 서울을 오가는 상황에서 결국 소수의 시민만을 위해 비행기를 띄우고 거기에 세금을 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의 특권층, 일부 계층들만을 위한 그런 비행기가 되는데 그 비행기가 운행하는 적자 보존을 갖다가 시비로서 70%를 보존한다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100% 수긍하기는 어려운 그런 결단이 아닌가. 포항공항이 KTX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적자 없이 운항을 지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적자 누적으로 세금을 먹는 골칫덩이로 전락할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0년까지 노후 여객선 63척을 신조 선박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에 출자해 건조자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설령 제한이 카페리는 25년, 쾌속여객선은 종전대로 30년인데 설령 20년 이상 노후 여객선 비율은 2005년 4%에서 지난해 29%까지 증가했습니다. 한편 포항 울릉간 선플라워호와 울릉 독도간 돌핀호는 설령이 20년, 우리누리 1호는 12년이 넘었으며 오는 22일부터 취항할 후포 울릉간 시플라워호는 신조 선박입니다. 항만 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에 대한 표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연구 용역을 통해 국내 주요 항만 사업의 어업 피해 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달부터 포항 등 전국 4개 항만공사 현장에서 실제 기준 수립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 사업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은 그동안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조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이후 첫 경북도민체육대회가 다음 달 6일부터 나흘간 안동에서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대회 준비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가지 일원과 주요 진입로, 고속도로 IC 등에는 배너기와 가로기 등이 휘날리며 도민체육대회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54회 경상북도민체육대회는 23개 시군에서 선수단만 10,000여 명이 참여해 26개 종목 32개 경기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안동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 시가지 일원 정비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무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도민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안동시민운동장입니다. 16억 원의 예산으로
트랙과 스탠드 등이 말끔히 교체됐습니다. 65억 원의 예산으로 그 시민운동장 트랙 교체 등 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와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경기에 찾아오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도민체전의 성화는 여느 대회와 달리 신도청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개최지인 안동시로 이동함으로써 도청 서저지의 개최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도민체전 공개 행사는 물론 2,500명의 자원봉사자로 교통과 숙박까지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원년에 갖는 대회인 만큼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17만 시민이 단합해서 최선을 다해 대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의 문 활짝 열리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육대회가 300만 도민이 함께 새 시대를 열고 나아가는 상생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는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지역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 소재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그리고 19살 이상 34살 이하 경북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120명을 선발해 지역에 따라 1인당 2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해외 취업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출국 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면접, 취업 비자 발급에 이르기까지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오는 2020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5천여 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12개 시군의 시니어 클럽 가운데 시장형 우수사업단을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육성하고 시군당 1개씩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 생활협동조합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총무나 노무관리 등 노인 근로가 가능한 직종은 되도록 노인을 채용하도록 기금을 조성해 지원할 예정이며 준비 과정을 거쳐 2018년부터는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에서 보듯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문화재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 등 주요 시설에는 내진 설계가 필수지만 문화재는 그렇지 않아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마련된 지진을 면하게 하는 면진 장치에서 문화재 보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면진 장치 위에 놓인 도자기와 그렇지 않은 도자기의 움직임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진도 3으로 시작된 실험에서 진도 4가 넘자 면진 장치가 없는 도자기가 넘어집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지진은 진도 6이 넘는 강한 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일본과 같은 대형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지진의 발생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건축물 등 9가지 시설물에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문화재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내진 보강과 동시에 문화재 자체에도 이러한 장치를 달아서 이중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우리나라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다. 대구 경북에서도 최근 해마다 평균 7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문화재의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다음 달부터 사전 통보 없이 국내 원전에 대한 사찰을 실시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한국 IAEA 안전조치 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경수로 원전에 대한 무통보 사찰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통보 사찰은 IAEA가 24시간 전 통보 뒤 수행하던 원전 사찰을 사전 통보 없이 불시하는 것으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본부 세관은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이 40억 3,200만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9.5% 줄어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미국 수출은 39% 늘어난 반면
중국의 내수 스마트폰 시장 약진과 철강 제품의 저가 공세로 중국 수출이 15%가량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14억 달러로 3.5% 줄었고 무역 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흑자 폭이 12%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뭘 심을까? 농촌의 틈새 소득 작물을 고민하신다면 두릅을 비롯한 햇순나물은 어떨까요? 재배 관리가 쉬워서 노인들도 어렵지 않게 농사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두릅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봄을 맞아 처음 나오는 햇순을 먹는다고 해서 음나무, 오가피, 참죽과 함께 햇순나물이라 불립니다. 도시의 주부들에게 수확체험 작물로도 인기입니다. 자주 먹어요. 봄에 나오면 먹어요. 약이라요. 이게 약이라요. 햇순나물 재배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경사지고 척박한 땅에 자라 옥토가 필요 없고 병해충이 없어 농약을 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쉽습니다. 쌀은 평당 3, 4천 원 나오는데요. 저희들 햇순나물은 평당 5천 원에서 한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달에 수확을 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미가 있죠. 그러나 햇순이 나오면 시들기 전 바로 따야 하고 또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대규모 재배는 힘듭니다. 기계화가 안 돼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지만 큰 힘은 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화된 농촌의 안성맞춤 작물입니다. 유휴 노동력과 척박한 토양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틈새 전략 작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판로 걱정이 없다는 게 매력입니다. 두릅의 경우 올해 전국적으로 공급량이 달립니다. 햇순나물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재배 농민이 많지 않아 햇순나물이 농촌 틈새 소득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영덕군은 쌀 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올해 사업량은 6헥타르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전체 논면적 대비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논의 잡곡이나 콩 재배를 유도하고 축협과 축산농가와 협의회를 개최해 조사료 재배를 집단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수 안내입니다. 포항시는 낡은 상수도관 교체 공사로 오늘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5시간 동안 용흥동 포항의료원에서 연화제 사거리 일대에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사용할 물을 미리 받아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시는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23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민원 점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도로와 보안 등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과 관련해 62건의 시민 불편 사항을 확인했고 정비가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수시로 현장 민원 점검 활동을 펼쳐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친환경 에너지와 지역 특산품 개발 기업 등 업체 3곳과 산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경주대는 친환경 에너지 벤처기업 에코플러스, 특산품 업체 주상전리빵 등과 협력해 경주의 친환경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문화상품 개발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지만 종일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8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한데요.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울진 15도, 포항 19도, 경주 20도로 어제만큼은 아니어도 봄을 즐기기엔 좋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하셔야겠는데요. 기온차가 7도에서 12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마음껏 창문을 열어두셔도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 8도, 포항 10도, 경주 8도, 한낮에는 영덕 17도, 포항 19도, 경주 20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도 구름 지나다가 오후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9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서도 종종 구름만 지나며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1에서 3m로 오전에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